인도 잠수함 사업에 독일이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한국이 결국 단독 입찰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인 P-75I 사업에 대한 진행 현황과 이 사업의 리스크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본 동영상은 인도 P-75I 사업에서 독일 참여 포기와 동시에 한국 단독 입찰 가능성을 알린 외신을 기반으로 만든 동영상임을 밝힙니다. 인도 정부가 6조 8천억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유력 건조사로 대우조선해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8월 20일 외신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인도 해군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인 프로젝트 P-75I에서 OEM 방식으로 단독 입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 티센그루프 방해 시스템이 빠지면서 대우조선이 최종 OEM 후보로 남을 전망입니다. 해당 사업은 대우조선을 포함해 스페인 나반티아, 러시아 루소보로넥스포트, 프랑스 나발그룹, 독일 티센그루프 방해 시스템 등 5군데가 OEM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독일 티센그루프가 입찰을 포기한 이유는 입찰 조건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해군이 제시한 메이드 인디아 정책에 따라 현지에서 건조해야 하는데 현지 국산화 비율이 높고 외국 기술 파트너사에 무제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30년 품질 보증, 또 잠수함 건조 예산이 한화로 약 6조 8천억 원 루피 4,300만 크로네로 예산이 낮게 책정된 점도 불참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일 기업은 인도 해군이 입찰 요구 조건을 바뀌지 않는 한 더 이상 인도 협력사와의 사업 추진에 나서지 않을 전망입니다. 티센그루프의 철수는 앞서 입찰 포기한 스웨덴 사부그룹에 이어 두 번째 불참 선언입니다. 앞서 사부그룹은 기술 요건의 초안을 공유한 후 일찌감치 철수했습니다. P-75I 잠수함 건조에 대한 제한료 청서 RFP는 발행됐으며 지난 5월에 인도 국방구매위원회 DAC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P-75I 프로젝트는 SP 전략적 파트너십 모델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승인에 따라 인도는 잠수함 건조 대한 국가 역량을 확보하고 인도 산업이 인도에서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 및 건조하기 위한 인도 정부가 구상한 30년에 걸친 잠수함 건조 프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군 요구 조건대에는 새로 건조되는 잠수함에는 모두 AIP 추진 체계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건조되는 잠수함 6척은 모두 현지에서 건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입찰 포기로 인해서 4개 기업이 남았습니다. 인도가 원하는 추진 체계는 AIP 추진 체계 중 연료 전지 혹은 리듬 전지 방식을 적용한 AIP 잠수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극초음속 미사일 운용이 가능한 수직 발사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AIP 기술을 구현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프랑스는 스콜펜급에 적용된 폐쇄회로 증기 터빈 방식의 AIP 시스템은 출력은 강하지만 연료 효율이 나쁘고 기관의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도입한 인도의 스콜펜급 잠수함은 이 때문에 잠영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잠수함 사업에서 프랑스의 기술 이전 문제도 있고 건조 및 전력화가 늦어지고 있어 프랑스가 사업에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현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S-80급을 제한 중이며 연료 전지와 전기 모터로 구성된 AIP 추진 시스템을 탑재해 소음이 적습니다. 지난 4월에 S-80급 잠수함 진수식을 가져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실물이 없다는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수직 발사관 적용 사례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연료 전지와 전기 모터로 구성된 AIP 시스템과 수직 발사관까지 적용하여 3,0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을 전력화시켰습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킨 실물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름 뛰어넘는 최신 리듬 전지 방식이 적용된 AIP 추진 체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통전지 방식의 추진 체계는 이미 성능 테스트도 마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잠수함이 단독 입찰이 될 가능성을 외신에서 긴급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X자 방향타를 만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도의 요구 조건이 있을 시 약간의 리스크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독일이 포기한 이유는 낮은 사업 금액과 품질 보증 그리고 인도 자국에 대한 국산화을입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 중인 장보고 3 배치 잠수함은 3,600톤급 잠수함을 3척 확보하는 사업으로 3조 4천억 원을 투자해 건조에 들어갑니다. 즉 척당 1조 1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인도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이 6조 8천억 원이님을 감안한다면
우리 장보고 3 배치 2 함정에 비슷한 금액이 책정된 사업입니다. 공업 능력이 낮은 인도에서 라이센스 생산 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K9 자주포와 같은 경우 국내 양산가보다 35% 이상의 금액이 더 발생했습니다. 보통 라이센스 생산 시 20% 이상 금액이 더 발생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인도가 제한하고 있는 금액으로는 건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장보고 3 배치 잠수함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건조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키워 건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쓴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특히 인도에서 양산 시 50대 50 합작 형태로 만들어 제품을 납품합니다. 낮은 인도의 공업 능력을 감안하여 K9 자주포처럼 부품은 우리가 수출하고 최종 조립만 인도에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유통 단계가 늘 언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잠수함 구조함도 대형 패키지의 일환으로 잠수함과 함께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패키지로 제한할 5,200톤급 차기 잠수함 구조함은 올해 진수되어 2022년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차기 잠수함 구조함은 함정 중앙 통로를 통해 심해 잠수정을 내리는 센터 1 방식을 사용하여 파고 4m 이상 환경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높은 수준의 국산화율과 30년 품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나 척당 평균 건조 비용에 대한 중액이 없다면 사업 참여 포기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인도 P-75I 잠수함 사업에서 낮은 가격과 품질 보증 그리고 높은 현지 국산화율 때문에 독일이 포기했다. 인도가 요구한 AIP 시스템과 수직 발사 시스템을 구현한 실물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단독 입찰도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 잠수함 사업이 우리 장보고 3 배치 도척당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손해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참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반면 중잠수함 플랫폼 기술은 우리가 몇 년 앞서 있다. 북한은 90여 척의 잠수함, 남북이 3,000톤급 이상 중잠수함과 원자로를 탑재한 핵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잠 개발을 둘러싸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개발 경쟁도 치열하다. 북한은 북극성 계열 SLBM 개발 기술 면에서 우리보다 몇 년 앞서 있지만 우리는 현무-1 시리즈로 맹렬하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수중 발사 시험에 성공한 북극성-3형 SLBM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중잠수함 건조에 성공하고 잠수함에 탑재한 뒤 시험 발사에 성공할 경우 동북아 게임 체인저급 전략 무기로 평가받을 수 있다. 잠수정을 보유해 수적으로 압도적인 우위지만 우리는 배수량 및 성능 면에서 질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 북한으로선 1조 원대의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중잠수함 플랫폼 개발 속도가 주춤하면서 SLBM을 제외한 남북한 잠수함 기술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비해 북한은 2가지 형태의 중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 척은 기존 거세 개량형 잠수함이고 한 척은 신형 중대형 잠수함이라고 했다. 한미 정부 당국은 북한이 건조 중인 신형 잠수함이 기존의 로미오급 개량형 3,000톤급보다 규모가 큰 4,000에서 5,000톤급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SLBM 6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7월 공개된 로미오급 개량형은 SLBM 3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서 올 초 건조가 마무리돼 진수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영향 등으로 건조 일정이 미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1조 원의 건조비가 투입된 도산 안창호함에는 현무-2급 탄도미사일을 개량한 SLBM이 장착될 예정이다. 우리는 지난해 말 수중 바지선에서 더미 모이탄 형태의 수중 사출 시험 발사에 성공해 작전 운용 기간 중 실제 잠수함에서 수발을 시험 발사하는 최종 수중 시험 발사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도산 안창호함 취역에 따라 연말이나 내년 초 실전 배치 전에 수중 시험 발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구소련이 골프급 재래식 잠수함에 2에서 3기의 SLBM을 탑재한 적이 있고 북한은 고래급 신포급의 1기를 탑재하고 있다. 현재 북한 신포조선소에서 완성 단계에 있는 로미오급 개량형은 3기가량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산 안창호함의 SLBM은
최대 사거리 500km인 현무-2B와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000km 이상의 현무-2C를 개량 이름 미정, 가칭 현무-2D, 동서해상에서 북한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아직 SLBM 수직 발사관 크기가 작아 현무-4 등 강력한 탄도미사일은 탑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은 도산 안창호함 성공을 토대로 소형 원자로를 제외하곤 4,000톤급 이상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할 수 있는 제반 기술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가 2021에서 2025년 국방중기 계획에서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공개하면서 핵잠 개발이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고려할 때 마음먹기에 따라 2에서 3년 안에 핵잠을 건조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